안녕하세요. 새록 잡는 꿀벌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지금까지 찍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 우리 공주님이 이제 지적을 너무 해갖고 제가 좀 멘트도 좀 바꾸고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고자 테스트 영상 이제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다라는 거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동안에 그 전에 영상들하고 이 영상을 이제 찍는 거를. 자, 그러면 우선은 마니커 이제 FNG라는 이 종목을 우리가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가 매매하는 거는 이런 그 성장주 가치주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종목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나 뭐 이런 대형주를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뭐 중장기 뭐 3, 4개월 동안에 10%를 먹냐 아니면 하루에 10%, 20%를 먹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 1,000만 원이지만 어떤 누군가는 부자가 빨리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부자가 조금 더디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단 뭐가 주식은 뭐 삼성전자고 뭐 카카오고 뭐 이런 마니커 FNG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식 자체는 항상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는 절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력주 같은 매매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 보시면 이평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단 캔들하고 거래량만 보이는 딱 이런 지금 차트거든요. 그럼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이제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한번 멀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트를. 이게 멀리 보면 누가 봐도 고점을 찍고 지금은 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저점 구간을 일탈하면서 계속 어떤 흔적들이 보여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는 거래량이 없는데 이런 구간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왼쪽이고 지금이 오른쪽으로 빠져서 횡보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민키 잠깐 조용히 해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산으로 봤을 때 등산으로 봤을 때 집에서 산을 가기 위해 차를 타고 산 입구까지 도착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산을 가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등산을 시작해서 고점을 찍고 다시 하산을 할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원리가 이제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피라미드라 그런다고 이거를 피라미드. 그러면 다시 이 아이가 우리가 산을 올라갔다가 정상을 찍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면 어떤 게 생기냐면 다시 횡보가 생겨야 돼요. 꼭. 그러면 이런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왼쪽 무릎에 주식을 사서 머리에서 주식을 팔려고 하지 말고 오른쪽 어깨에서 주식을 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현재 이 구간을 보면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산을 갔다가 정상 찍고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좀 가까이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또 한 번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줄을 한번 이렇게 쳐보는 거야. 여기다 줄을 딱 치면 지금 이 구간에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주식을 팔고 있겠죠. 익절을 하든지 뭐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가 수익이 나니까 주식을 매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이 없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꼬리들 이런 거는 무조건 세력이 들어와야지만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일반 개인들이 들어와 갖고는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없어. 일반 개인들은 이런 그림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리가.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다시 요 앞에 왼쪽에서 한번 거래량이 터진 이 양봉이라는 캔들이 있죠. 그럼 이 양봉 캔들의 시가에다 줄을 한번 딱 쳐봐요. 그럼 이 시가를 토대로 주가가 쭉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시가가 아닌 이 종가를 줄을 치면 이 종가와
이 시가가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세력들이 만든 매집봉이니까 이걸 우리가 먹으러 가는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선과 이 선만 두 개만 딱 놓고 주가가 빠졌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현재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요 며칠 전에 이 봉이 이 선을 단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얘는 올라왔었다라는 거죠. 그럼 추세가 이제는 뭐다? 우리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알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세력들은 개미들을 꼬시는 거예요. 주가를 올리는 척하고 빼.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리는 척하고 빼. 여기서 다시 올리는 척하고 빼. 그러면 개미들은 전부 다 이 구간에서 속는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 그림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는 또 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력들은 이걸 개미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놨다가 개미들을 자꾸 털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내일이라도 날아갈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종가가 이 구간을 안착했을 때가 저항을 확실하게 이제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저항을 뚫으면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이 구간이 다시 우리가 말하는 지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 생각이 없었다면 이런 그림을 절대 만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가를 밑에서 깔끔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튼튼하게 이 아이가 이 바닥을 튼튼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지 다시 주가를 빼서 이 저점을 이탈하는 그림을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고 했으면 진작부터 저점을 깨고 내려왔었어야 된다. 이렇게 바닥을 지지하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단타하는 분들은 이런 종가를 확실하게 돌파하면 요게 꼬리가 먼저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은 올라가면 이제 먹게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서 한번 가지고 가보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또 이런 그림 나온 애가 또 하나가 있죠. LS 이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같은 원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줄을 다 지워 볼게요. 줄을 다 지우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아이는 바닥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빼서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다가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상한가를 갔을 때는 모든 개미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이는 이런 흔적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한가를 가니까 개미들이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아이는 여기서도 상한가를 가서 기본적으로 상한가를 몇 개 먹었고 여기서 상한가를 가니까 상한가를 하나 더 먹었고 그러면 여기서도 상한가를 갔으니까 하나 더 먹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시간 3분봉을 보면 주가를 빼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 말은 이 구간에서 상딱분이고 상승하다가 잡은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이때 다 팔아버린다 이거죠. 그럼 이 그림을 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를 올린 사람이 여기서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를 올린 세력 입장에서는 개미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개미를 털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 구간에서 개미들이 외쳤던 이 아이는 상한가를 가면 전부 다 한 번 더 상한가를 가는 아이니까 상한가를 먹었어. 그럼 내일도 이 아이는 상한가를 갈 거야 라고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거죠. 희망을 갖고 있는 걸 누가 그 희망을 깼다? 그렇죠. 세력이 깨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갖고 있는 개미들이 물량을 다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는 상한가를 가서 갔는데 얘는 상한가를 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량을 턴다라는 거야. 그럼 그 물량을 받아서 개미를 전부 다 죽이고 나서
상승을 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아이도 지금 보면 이런 저점 구간의 줄을 딱 쳐봐요. 그러면 요 올라가는 구간과 요 저점이 딱 지지가 되면서 다시 상승했듯이,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요 최근 요 저점을 한번 지지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딱 하락하고 올리고, 여기까지 하락하고 올렸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살았다 죽었다? 아직은 죽었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예요. 그럼 이 아이가 지지 구간을 어디로 봐야 되겠어요? 이 구간을 봐야 돼요. 이 구간. 그러면 이 구간의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줄을 하나 더 쳐놓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주가가 빠지더라도 절대 이 구간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한가를 간 종목을 가지고 30이고 0이고 15에다 줄을 딱 쳐요. 그러면 주가라는 건 이 상한가가 기준점이 돼서 상승을 한 아이가 이 상한가를 이탈하면 이 15% 기준을 또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럼 이 15% 기준을 이탈하면 어디까지? 상한가 시가까지도 다시 또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자꾸 대응을 한다. 그러면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야. 대형주들도 갈 자리에서 가지 않고 주가가 빠지면 내가 여기서 매수해서 3개월가량 갔던 거를 또 한두 달 만에 주가를 싹 빼버려요. 대형주도 마찬가지야. 근데 같은 돈이면 하루에 20%, 30%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맞지. 뭐 3개월, 6개월을 지켜보면서 올라가는 아이를 가지고 수익을 낸다? 그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관점을 조금 바꿔야 돼. 대형주, 가치주, 성장주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 이 소리예요. 같은 돈 1,000만 원이면, 같은 투자금 1,000만 원이면 저라면 하루에 20%, 30% 가는 아이를 들어가서 이런 아이들 보면 사실 2,200만 주가 터진 거예요. 2,200만 주. 2,200만 주면 거래대금으로 따지면 적은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들어가서 하루에 0.1%, 뭐 2% 올라갔다 쳐요. 그럼 이 2%가 다시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다시 다음날 또 0.5%, 1%. 이런 식으로 몇 달을 가는 거를 이런 아이들은 하루에 10%, 20%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매매가 아닌데 여러분들의 생각의 차이에 있어서 같은 돈을 가지고 A라는 사람은 큰 돈을 버는 거고 B라는 사람은 그냥 은행에 적금 분 것처럼 그냥 이자만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익이 난다 이거야. 근데 대형주급들도 정말 상승하는 그림에서는 다 기법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법을 다 통과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어. 대형주들도. 근데 소형주, 중형주들은 그런 게 아주 쉽게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뭐다? 이 대형주, 가치주, 성장주보다 이런 세력주들이 더 안전하고 더 먹을 게 많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차이가 중요한 거지 어떠한 종목이 좋다, 안전하다 이거는 주식에서는 절대 없어요.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 해도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을 보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없어졌죠. 우리나라에서. 그럼 걔네들은 이제 외국으로 갈 거예요. 외국으로. 자,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가 회사가 뭐 돈이 없었나요? 아니면 얘가 뭐 성장이 못했나요? 뭐 가치가 없나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전 세계적으로 순위권 안에 들어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였어. 기술력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런 아이도 한순간에 뭐가 돼요? 정지가 돼버려. 결국 뭐 때문에 정지가 됐어요? 직원 횡령 때문에 정지가 된 거야.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어떤 거라도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오스템만 딱 찍어도 임플란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미국 나스닥에 지금 상장을 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내가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도 하루아침에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멘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가리란 말은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식은 절대 안전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말되 항상 이런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는 사실 얘가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게 보인 거지 이 당시 때에서는 얘가 올라갈 자리인지 떨어질 자리인지 얘는 지금 떨어질 자리였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왔구나. 세력의 흔적이 있구나. 이걸 보고 이제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대응을 하고 또 여기까지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매매가 이제는 나온다. 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기법들을 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치주 성장주에 너무 집중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뉴스 보고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 뉴스가 있는 아이면 그 뉴스 때문에 가는 거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이니까. 회사가 어떠한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벌써 주가를 올려놔요. 그리고 발표가 하거나 뉴스가 뜨면 주가가 빠지는 원리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기법을 가지고 역이용을 하면 또 떼돈을 벌 수 있는 기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식을 생각하고 주식을 대응할 때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항상 비중 관리하는 방법.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 큰 돈을 가지고 매매하는 분들은 특히 더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했는지, 만족을 하지 않고 뭐 재수가 없다 뭐 이런 또 멘트가 또 주둥이 열려갖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저도 좀 뭐라 그럴까 좀 고급지게 영상을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다들 집중하고 부자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세력 잡는 꿀벌입니다.